안녕하세요. 검정고시 국사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검정고시 국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의 주제를 놓고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 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시대별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시대 구분이 되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큰 시대별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작은 단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나 인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한다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만점을 받아야만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실 때에는 작은 단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단원의 핵심 키워드를 익혀서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의 패턴을 익히는 것입니다. 검정고시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나 출제 유형 예상 문제 이런 문제집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기존의 기출 문제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교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국사를 포함해서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국가검정 교과서인 국사교과서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가장 공부의 표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재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교재입니다. 교과서보다 쉬운 독학국사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 국가검정 국사 교과서보다는 약간 더 두껍고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뭔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 세계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냥 역사책을 읽는다라는 기분으로 독학국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교재는 단순히 검정고시 국사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패스하시고 나서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수능에서 사탐 영역을 국사를 선택했었는데 이때 이 두 교재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단원은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입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에서 많으면 서너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꼭 한두 문제는 포함이 되는 단원이므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문제 유형을 추려볼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 모습과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생활 모습을 나열한 다음에 이것은 어떤 시대의 모습인가 아니면 도구나 사진 등을 나열해 놓고 이것은 어떤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구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신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은 혹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나 여러 가지 힌트들을 쭉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것에 해당되는 국가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철기시대에 나타난 다양한 국가 매우 자세하게 출제되는 것보다도 이 다양한 국가들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해 놓고 이것은 어떤 국가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과 도구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고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한 가족 단위의 무리가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이 A라는 지역에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 채집물이 떨어지거나 사냥감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B라는 지역에 가서 다시 사냥과 채집을 하고 사는, 즉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로는 뗀석기, 돌에서 떼어낸 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뗀석기라고 부르고요. 사진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뗀석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정고시에서 사진이 출제가 될 때는 보통 밑에 주석으로 그 사료의 유물의 이름이 같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림을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석기 시대의 생활과 도구입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고 집에 동물을 가둬놓고 울타리 안에서 동물을 키우고 이런 생활을 농경과 목축이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사냥감이 떨어지면 이동을 했던 것과 반대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이 필요했겠죠. 그들의 주거 공간은 움집이었습니다. 옆에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움집입니다. 이렇게 움막 같은 집이라고 해서 움집이고요. 서울의 암사동에 가면 아직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했던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뗀석기는 굉장히 투박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간석기는 이렇게 돌을 조금 더 정교하고 견고하게 갈아서 만들어서 간석기라고 부릅니다.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인 간석기입니다. 세 번째,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이 음식과 물건들을 담아놓는 그릇이 필요하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서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여기 토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빗살무늬가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불립니다. 네 번째, 신앙이 등장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신앙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농경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비나 바람 이런 기후 조건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를 많이 오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햇빛이 쨍쨍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원하기 시작한 게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